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달 15일 재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추경예산심사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5,200만 원 전액을 삭감시켰는데요.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6년 만에 부활한 지속협의 활동이 당분간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춤거리는 지속협의 속 사정과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광래경 부천시 의원과 박정산 전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저희가 아주 반갑게 사실 보도한 그런 배경도 있었는데 시작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예산 삭감 이야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좀 정의를 좀 하자면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모태가 이제 푸른부천 만들기 20일이라고 예. 그 2000년도에 그 모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환경에 초점을 두고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하다가 그게 2012년도에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제 이름도 변경되었고 그때도 이제 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올해 이제 2022년도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그 내용은 아마 이제 다시 나올 텐데 네. 여러 가지 그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위에 법률과 조례가 상충되면서 보조금을 다 삭감해 버리니까 네. 이 운영위원회들이 그 부천시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100인이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2016년 7월 8월 해서 사퇴하고 해산했습니다. 네. 그런 그 이후로 2019년도 우리 지난 8대 의회 때 도시교통위원회 환경과를 중심으로 이 논의가 다시 되어 왔으나 그 당시에 그 운영비를 주도록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민간 위탁하는 그 내용까지는 개정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민간 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2번 올라왔는데 2번 다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 이제 조용히 시장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시장의 공약 중에 시민주권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예.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복된 위원회가 아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예. 부활시키겠다 해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근데 2022년 1월에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모법인 법이 그 발전법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 발전법이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제정이 됐어요. 새롭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 안에 이제는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근거가 생기면서 그게 7월 달에 공포가 됐는데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뀌는 우리 시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른 또 여러 가지 그 기본법 제정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법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련을 전체적인 틀을 갖추고 하라는 취지에서 5,200만 원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2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이 되면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쓰는데 좀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니냐,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냐. 거기 안에는 인건비 3천만 원과 그 워크샵과는 사업비 2천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요거를 집행하는 기간도 짧은데 너무 예. 과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그 문제가 미비한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한 예산에 대한 책정.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히스토리부터 최근의 이야기까지 정리를 좀 잘 해주셨고요. 이게 이제 과거 푸른부천 20일 경험을 해봤는데 조직 구성도 사실 이게 뭐 생소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직 구성 단계부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이제 조영욱 시장이 이제 부활을 하려고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한 거죠. 추진을 해서 이번에 사실 이제 2022년 7월에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사실 2019년도 이렇게 8월에 우리가 이제 조례 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이번에 이제 위원들을 선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들 선출은 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준하여서 이렇게 선출했는데 원래 이제 우리 부천시 조례에는 약 150명까지 이제 선출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한 6년간 휴식기도 있었고 그래서 한 80명 정도로 1차로 네. 선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추진을 해 보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근거로 해서 이제 이번에 추진을 한 거고 이제 총회를 통해서 이제 회장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운영회의 그다음에 이제 4개 예. 분과로 이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에 보면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사회적 예. 분과 그다음에 경제적 분과 그다음에 환경 분과 이렇게 해서 4개 분과를 운영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80명으로 1차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의회에 이제 예산을 신청을 했던 거죠. 근데 결국 이제 그 예산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조직 지금 지속협위원 활동 위촉 받으셨죠? 위촉은 받았는데요. 네. 그 다음 단계인 아까 말씀하신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예. 그것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 의회가 조례의 미비점을 건드렸는데 우리가 뭔가 거기에 지금 함께 하는 것은 조례의 완성도를 좀 확인해야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은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들이 좀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장 공약상 아니었습니까? 네. 일단 부천시가 관련 조례 상정을 좀 서두르지 않았던 배경은 또 왜였을까? 이거 박 전 의원께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서두르지는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예. 추진 배경을 보면 아까 이제 강 의원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조영시장 공약 중에 이제 부천 시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서 예. 운영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그 인수위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니 중복될 수가 있으니 차라리 부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확대 구성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예.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또 그리고 이 업무가 그전에는 환경을 중심으로 예. 환경과에서 주관을 하다가 이게 정책기획과로 이관이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 조례를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물리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입법 예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정도에 이제 진행 절차를 하게 되면 결국은 2차 정례에서 이게 이제 조례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예산은 기존에 있는 법률과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니 예산을 먼저 받아서 기본적으로는 운영을 하면서 2차 정례에서 나머지 법들을 개정하고 새로 제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과감한 추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시도였는데 그게 이제 의회에서 그게 먹히지 않았던 거죠. 제 예. 생각에는 충분히 의회 예. 해당 부서에서 설명도 하고 서로 예. 대화를 하고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의회 원내에서는 좀 구성에 대해서 좀 못 믿어온 구석이 있던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예. 지금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 의원들도 그렇고 의원이 아닌 시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우려되는 부분들이나 사실상 어제도 잠깐 저희가 언급했는데 이런 거는 차라리 어떤 이렇게 무작위로 뽑거나 랜덤 방식의 어떤 그런 차별성을 두지 않는 객관적 지표가 있지 않는 한 예. 차별성을 두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였다면 모르겠는데 뭐 블라인드 심사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기존의 자격 요건만 되면 모두 다 넣고 그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제비뽑기라도 해야 되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모든 오해가 없는데 뭐 이름을 뺐다고 하는데 경력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 심사위원이 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2분은 지원자이면서 심사위원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이런 내용이 그것도 되게 중책을 맡으신 분이 또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2분 또 중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하지 않는 구성에 대한 부분은 매우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특히나 그게 시민들을 선정하는 과정은 더더군다나 더 깔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지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특정한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멤버들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자꾸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준점이나 이런 것이 분명하게 공개되거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지점이 이 문제 이번에 이 지속협이 어떻게 보면 이 삐그덕거리는 하나의 좀
이유가 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회에서 예. 선정된 3명의 경우는 재정문화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해서 재정문화위원 소속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할 때는 되게 첨예하게 어떤 조건들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명,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명, 1명이어서 3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우연히 민주당에서 한 분이 되시고 송혜숙 의원님이 되시고 도시교통위원회 그리고 이학한 국민의힘 의원과 제가 지속협 위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구성을 할 때도 되게 예민하고 그런 지점들을 살피는데 혹여 176명이 왔고요. 100명을 빼고 76명이 선정되는 이 과정을 어떤 신중성이 떨어졌다는 지점에서는 매우 예.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좀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양태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 좀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지금 이제 의회에서 자꾸 이걸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하다 보면 이 네. 협의의 구성이 늦어지죠. 예. 결국은 늦어지고 여러 가지 그 시의 전반적인 자문이나 정책 대안이나 새로운 문제들을 찾아내는 이런 일들이 늦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이제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원 구성에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걸 보고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부처는 예. 명단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인원을 선정해 보니 나름대로 의회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뭔가 불합리하다는 점이 있어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많은 인원을 더 추가로 보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강래경 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 3명의 의원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회의나 토론 시간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잘 감시하고 같이 협력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예산은 예. 미리 줘서 일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지적을 하면서 서로 보완을 하면 또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속협의회 우리 부천시 의회 의견도 전달해 주면서 서로 협력을 하면 충분히 잘 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좀 오래간만에 두 분이 다른 의견을 보이시니까 좀 재미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뭐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쉽게 설명한다면. 지금 사실 그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그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 예. 대로 준해서 하자고 그러면 되게 복잡하고 이 지속협이 대단히 크고 권한이 큰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을 뽑을 때도 이론적으로 밝은 사람이 있고 실무에 밝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서로 이론과 실무가 상충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적 구성을 할 때 결국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환경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묵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약자의 문제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발굴하고 그 발굴에 된 정책을 집행했을 때 평가도 하고 대안도 내주는 게 이런 이제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 지속협의 할 일인데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의결기관인 의회하고 협력이 안 되면 사실 어렵죠. 시장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도 예산 심사권을 가지고는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하고 더 많은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 공무원들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의회에서 태클 건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과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뭔지를 미리 먼저 파악을 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결국은 그 일은 시장이 해야 되는데 아마 시장은 소통을 주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잘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이 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좀 우리가 한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사실은 다 꺼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과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렇게 억울하게 해산되고 억울하게 사퇴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일련의 또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뒷이야기들이 과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특히 이 지속협의 그 역할과 의의는 저는 시민이 함께 주도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되게 자유분발하게 뭔가 함께하는 취지가 저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이 어떤 그런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의 색깔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니면 뭐 너 미워서 너 좋아서 이런 이유로 이게 다시 이걸 자꾸 뭔가 반복되는 우리의 어떤 우려점들을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거를 지속해가는 것이 더 어려운 지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조심스럽게 서로가 잘 해야 되는,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야를 특정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실제 아까 그 분과의 내기에도 환경, 사회, 경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 분야, 문화 분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 분야에 거기까지 용인하다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지금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원천적인 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출범하면 현안 이야기를 좀 기자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 시작도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박 전 의원님 어떤 현안부터 좀 챙겨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8대 의회 후반기에 예.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한번 보류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여러 의견이 나온 게 있는데 기존에 활동했던 사람을 배제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할 수 없느냐라는 이렇게 이제 질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답은 없었는데 우선적으로 이번에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직 어떻게 보면 올 말까지는 자원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자원봉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자원봉사 의미에서 좀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 일단 우리 부천에 가장 큰 도시 문제가 있잖아요. 네. 자, 원도심의 쇠퇴. 그 다음에 일개 신도시도 쇠퇴하는 문제. 그런데 신도시를 2개나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문제. 그 신도시를 건설하려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따르는 쓰레기 소각장, 하수 종말 처리장. 그 다음에 원도심을 재개발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부천에 세계 4대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를 개성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려 수 있는 자랑스러운 축제로 더 국민들의 머릿속에 심어야 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과 먹고 사는 문제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는 계속 쇠퇴하고 있잖아요. 이 쇠퇴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팽창을 시켜서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도시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 내가 한 10여 년의 정치 환경에서 살아봤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고 하던 분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지속앱에서 소리를 내서 모든 정치인들이나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찾아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곽 의원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되게 그냥 쉽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땅을 팔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어떤 도시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누군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먹고 다 갖다 어딘가 뭐 다 땅을 다 아파트로 만들어서 이런 맥락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어떤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어떤 개발 지점들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들을 좀 선정해야지 저는 도시가 개발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아까 새로운 사람들을 다 예전 사람들 다 어떻게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내는 문제도 우리 시의 숙제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 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조직 구성 문제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도 부천 시민들은 이 현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현안에 대한 해법 논의 모습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좀 논의를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에서 준비한 부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소식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후 전개되는 내용들도 살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